에도 다른 경기도 지역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갭 메우기 식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자, 안녕하세요.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4년도에 주목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. 자, 2년 전쯤에 그 신안산선 1편, 2편, 3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었고요. 자, 그 영상을 보고 내 집 마련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됐다 이야기해 주신 분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오늘 신안산선 복귀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금 살펴볼 텐데요. 예전처럼 역사 하나 주변마다 그 단지의 가치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신안산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핵심 입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. 자, 그랬을 때 신안산선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요. 자,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?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사업 그 속도도 많이 달라졌고요. 자, 가격 많이 올랐는데요. 일단 여기만 오른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올랐죠. 자, 그랬을 때 지금 부동산 정책, 그 다음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, 규제, 가격, 모든 게 2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또 개발 계획도 발표가 많이 됐거든요. 자,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은 다시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보는 게 이제 신안산선 본다 그랬죠? 자, 일단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. 자, 역세권의 아파트는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, 자,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자, 일단 입지 중에서 역세권 입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든가 상승 차익분, 자, 역시 이제 철도 신규 노선 개통이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, 신규 노선 연장, 환승역에 대한 부동산 인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꾸준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. 또 그리고 오늘은 1편, 2편, 3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단편으로 찍다 보니까 일부분만 좀 찍을 수도 있어요. 자,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개통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신안산선 복선전철 보상 작업 본격화됐다. 자, 그래서 2021년 1월 6일, 자, 올 초에 벌써 나왔죠. 예, 그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, 신안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, 지금 현재 이 2024년도까지 개통 목표, 자, 1차 사업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 안산까지 이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래서 신안산선이에요. 자, 근데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공덕동도 일자리 많죠? 자,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, 서울역까지 이제 2차 사업 구간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차 사업 구간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2차 사업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서울의 3도심, 그래서 이제 이 서울 도심, 영등포, 여의도, 자, 그리고 강남 3구에 일자리 많죠? 그래서 이 3도심에 얼마만큼 빠르게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거의 가치, 그러니까 주거 가치에 대한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. 일단 여의도, 영등포 고급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.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가산 디지털 단지, 구로 디지털 단지가 또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되고요. 또 이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TF팀을 구성을 했어요. 그래서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, 자, 이제 조성 사업을 위해서 이제 착수를 하게 됐는데요.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이 서남권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안산이죠.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공단, 반월공단, 시화공단 등 이 연구소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앞으로도 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 직주 근접성 때문에 이 노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려고 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속에 일자리도 있지만 이 주거벨트도 분명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가치가 남달라질 것 같은데요. 자, 요 지역들 중에서 일단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, 그런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오늘 첫 번째 지역으로는요, 일단 안산을 한번 보려고 해요. 그래서 2년 전에는 안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침울하고 암울했거든요. 자, 그 이후에 2020년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이 수용성에 이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열기가 이 시흥시라든가 안산, 뭐 군포 쪽으로도 많이 넘어왔는데요. 그때 당시에 안산이 좀 기지개를 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자, 기지개를 피자마자 규제를 또 한 방 맞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이 안산의 지금 가격 흐름이 최근 좀 심상치가 않아요. 이 안산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경기도 지역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갭 메우기 식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도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서게 되고요. 그쪽에도 이제 신안산선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이 광명 KTX역에서 두 갈래 길로 이제 내려온다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시흥 방면으로 통해서 이 안산으로 내려오는 그 신안산선이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목감역, 그리고 이제 이 성포역, 중앙역을 지나서 한양대까지 내려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의도까지 쭉 연결하면 약간의 Y자 비슷한 이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,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신축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요. 또 재건축을 할 만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지금 주변에 그 인근의 경기도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긴 이 안산을 또 많이 이 실수요자분들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이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이 이제 들어가는 대표적인 역사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초지역 앞으로 펜타 역세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현재는 서해선, 그 다음에 수인선, 4호선 개통되어 있고요. 2024년경에는 인천발 KTX가 이제 출발이 되게 되면 이 초지역에서 이제 정차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제 5 역세권, 펜타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일단 초지역을 이 안산에서는 넘버 1으로 치고 있고요. 또 이 건너편에 또 이 개발 부지가 또 있습니다. 그 개발 부지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요. 자, 그랬을 때 이 초지역이라든가 또는 선부역, 그리고 이제 원곡역 다 신안산선이 들어간다라 보시면 되고요.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이제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역까지 이제 이 신안산선이 내려온다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요 초지역 라인 쪽으로 선부역이라든가 또는 달미역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, 이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강세 조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우측에 보게 되면 이 성포역이라고 있는데요. 이 성포역 주변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또 이제 재건축을 할 만한 아파트,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고요. 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이 단지들이 꽤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많은 그 외부의 그 투자자들도 많이 눈여겨봤고, 또 이제 이 안산의 신축 아파트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몸빵하러 들어가는, 좀 자금이 부족하면 몸빵하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. 자, 그런 분들께서 이제 요 성포 일대의 아파트 노후 단지들을 많이 노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호수역, 지금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안산 호수공원도 있고요. 자, 그랬을 때 이 주변으로 이제 지하철 역사가 없었는데 이쪽 일대 가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중앙역, 여기도 지금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이 중앙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4호선, 앞으로 신안산선, 수인선, 자, 요런 노선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교통의 이 결절지가 될 수 있는 안산의 또 다른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안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, 자, 요 기사를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GTX 신호선 3개역 추가길 열렸다. 자,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조건을 걸었습니다. 이제 국토부 사업 계획 고시 조건 제시를 했는데요. 이 3개의 역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, 첫 번째 조건, 민간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, 지자체에서 이제 조율을 이제 하는 부분으로 이제 숙제가 남아 있고요. 또 이제 모든 역의 정차 기준 시속 80km 이상 80km 이상 나와야 되고, 자, 모든 역에서 삼성역이나 청량리역, 자, 30분 이내에 돌파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인덕원역, 안양이죠. 자, 그 의왕시의 의왕역,
그 다음에 평택의 지제역, 자,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추진하려고, 예,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역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. 안산이라는 지역은, 자, 안산이라는 지역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. 자, 그랬을 때 정부가 안산선 구간에 그 추가 정거장 설치 시 표정 속도, 그래서 이제 열차 운행 평균 소요 시간 조건 등을 제외했다. 자, 제외했다라는 게 뭐죠? 지금 좀 전에 봤던 아래 80km 이상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역까지 30분 이내,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, 안산선이면 금정역에서 오이도거든요. 자, 금정역에서 오이도로 방면으로 이제 빠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빼주겠대요. 자, 근데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 GTX 신호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. 이제 GTX 신호선이 이제 안산으로 혹시 들어오게 되면, 이 초지역이라든가 이제 중앙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역사가 생길 수 있겠죠. 자, 그랬을 때, 지금 이 안산에 만약 그런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, 태풍의 눈이 이 안산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안산의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요 선부역, 그 다음에 달미역, 자, 그리고 이제 이 달미역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 시흥 능곡역 주변이 바로 이 장현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장현지구에 지금 가격이 장난 아니게 나가고 있고요. 밑에 쪽엔 또 초지역이 가격이 또 장난 아니고, 또 이제 요 호수역이라든가 중앙역 일대 시축 아파트들도 예, 가격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시흥시청역에서 이 월판선이 올 착공 예정이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광명 테크노밸리, 과천 지식정보타운, 판교까지 또 이 업무단지가 또 많잖아요. 또 조성되면서, 자, 그런 지역을 또 빠르게 또 이동할 수 있는 이 환승역이 가깝게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전과는 또 다른 입지적 가치로 변모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 성포역이나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이 월판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광명역 KTX역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일단 이 환승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광명역으로 이제 집중이 될 텐데, 이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음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시흥시청역, 이제 신안산선 이제 들어간다고 그랬죠. 자, 그래서 시흥시청역에서 신안산선이 딱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, 이게 시흥, 능곡역, 달미역, 선부역, 초지역, 원곡역, 원시역, 이 화성, 그 국제 테마파크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정차를 한다라 보시면 돼요. 자, 그랬을 때 이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일단 월판선이라는 이 노선하고요. 그 다음에 신안산선. 그 월판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밸리를 다 이어주고요. 그 다음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는 이제 안산의 일자리, 그리고 위로는 그 가산 디지털, 구로 디지털, 또 영등포, 여의도, 또 2차 사업 구간까지 가게 되면 공덕동, 서울역까지 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이 서해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뭐 GTX B 노선도 만나게 되고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김포공항역에서 이 환승이 또 가능해요. 그래서 9호선이라든가 또는 그 5호선 이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이 서해선인데, 이 서해선이 지금 소사역까지 와 있거든요. 근데 소사역에서 이제 올해 이 대곡역 일산까지 개통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안산의 이 철도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랬을 때 이 지역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 짤막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. 자, 다음번 시간에는 다른 지역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